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책임질 1등급 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영어 구문 실력 향상을 위해서요. 마법 같은 블럭 구문 레드 편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주어의 파악입니다. 영어 독해의 시작은 길고 복잡한 주어라 하더라도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주어가 한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을 먼저 살펴보고요.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파악이 어려운 경우,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복잡하고 긴 거죠? 왜 길고 복잡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자, 행위의 내용을, 동작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 명사 구 주어를 활용하게 됩니다. 즉, 투부정사, 동명사를 주어 자리에 표현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또 뒤에다, 앞에다 필요한 말을 막 붙이면서 상당히 길고 복잡해집니다. 자, 뒤에서요, 이거 찾아보고 해석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주어로요,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확정적 사실, 불확실한 사실, 의문인 사실 따위를 주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문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어 동사 관계가 보이죠? 자, 이렇게 문장을 더 큰 문장의 주어 자리에 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형태의 주어가 사용되게 되면은 주어가 한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는 뒤에 가서 학습하고요. 또한 주어가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진짜 내용이 있는 주어들이요, 앞에 있지 않고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영어의 어떤 특정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앞에다가는 뒤로 이동했다라는 표시 it를 써놓고 진짜 내용이 있는 주어들은 뒤로 이동한 이러한 구문들을 알고 계셔야 주어를 잘 찾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주어로는요, 그래요, 전형적으로 명사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쓰이기보다는요, 자꾸 앞, 뒤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특히나 뒤에 구, 절 형태의 길고 복잡한 수식어가 붙게 되면은 주어가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어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들을요, 하나하나의 유닛에서 철저히 꼼꼼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닛부터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명사구 주어입니다. 대표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Knowing yourself, 너 자신을 아는 것은 is the beginning of all wisdom,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자, 보세요.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아는 것, 서울대학에 가는 것, 그녀를 만나는 것, 이렇게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이용해 줘야만 하고요. 자, 이때 얘네들을 우리는 명사구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해석은요,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하기 하는 것은, 하기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명사구 주어, 투부정사, 동명사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왔나요? 동사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동사적 성질은 갖고 있어요. 즉, 뒤에다가 필요한 말들을 자꾸 붙이게 됩니다. 즉, 목적어라든지 보어라든지 또는 수식어와 같은 문장 성분을 붙이면서 상당히 길어집니다. 특히나 이런 문장 성분들이 또 절의 형태, 구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또한 앞에다가도요, 이 행위를 누가 행하는 건지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자, 각각의 그 의미상의 주어 표시 방법은요, 따로 학습을 합니다. 또 부정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 not이나 never와 같은 어구들을 붙이고요. 또 수식어인 부사를 앞에다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부정사는 의문사랑도 친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한 이러한 어구를 명사구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명사랑 동일한 역할, 즉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요, 얘네들이 길고 복잡해진다고 했는데요, 빨리 어디까지 찾아내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길고 복잡한 주어지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단수 주어입니다. 단수 주어. 하나의 의미 덩어리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요, 그 뒤에 나오는 이 구가 끝나고 뒤에 이어지는 단수 형태의 동사, 즉 이렇게 is 또는 was, 일반 동사 현정이라면 SES가 붙어있는 단수 형태의 동사 그 앞에까지 주어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팁 좀 한 번만 또 읽어볼게요. 투부정사나 ing 다음에 절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즉 목적어로 수식어로 절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절이 끝난 뒤에 나오는 단수 형태의 동사 앞에까지가 뭐가 될 거다? 그렇죠. 주어가 되는 것이랍니다. 자, 한번 예문 또 살펴볼게요. Getting meaningful feedback on your performance is a powerful strategy for learning anything. 자, 색깔로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얻는 것, getting에 또 필요한 말 목적어가요. meaningful feedback 이렇게 붙었고요. 다시 또 수식어로 on your performance가 붙으면서 이 명사구 주어, 동명사구가 길어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빠르게 어떻게 한다? 단수 형태의 동사 그 앞에까지 주어로 파악한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얻는 것, 의미 있는 피드백을 너의 성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다? 강력한 전략이 된다.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strategy 뒤에 있는 이 전사구는요. strategy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한다면은 뭔가를 더 효율적으로 잘 배울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투부정사 형태로 되어 있네요. To love and to be loved. and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에 있는 투부정사,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지금 하나의 개념으로 묶인 겁니다. 따라서 단수 형태의 동사 is가 표현이 됐고요. 그 뒤에는 주어의 내용이 되어주는 보어 the greatest happiness of existence가 붙어있네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랑을 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야. 즉, 인간의 존재 이유와 행복의 근본 원천은 바로 뭐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투부정사도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형태는 능동형으로서 하기, 하는 것, 하기. 자, 투부정사는 또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자, 수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수동 부정사는요, to be, pp 이렇게 생겼고요. 되는 것, 받는 것, 되어질, 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은 주어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기 옆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동의접사 and로 투부정사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됐는데 이게 별개의 것이라면, 즉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동사가 아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의 개념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수 형태의 동사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색깔로 예쁘게 다 주어가 파악이 되어져 있네요. 쌤은 한번 좀 분석을 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knowing, 아는 것. 뭘 아는 것? 그 뒤에 목적어로요, 절이 붙었습니다. 자, 뒤에서 이제 주어로서 명사 절이 사용되는 경우를 학습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동사 앞 뒤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는요,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knowing이라는 동명사의 뒤에도 그렇게 절이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의문사 how, climate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수식어 구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즉, 구 뒤에
절형태의 문장 성분이 붙어서 주어가 한참 길어졌고요. 아까 설명처럼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었어요? 그 절이 끝나고 뒤에 나오는 무슨 형태의 동사? 그렇죠. 단수 형태의 동사 앞까지가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거다. 즉 이만큼이 다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해석 좀 해볼게요. 아는 것, 뭘 아는 것, 어떻게 기후가 변화되어 왔는지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is vital, 필수적이다, 꼭 필요하다. 뭐에 있어서? To properly assess current global warming trends. 그래요. 적절히 평가하고 가늠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지구 온난화 경향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하다? 필수적이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수백만 년 동안에 걸친 기후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지금의 기후온난화의 어떤 경향이라는 것이 뭐 인간의 어떤 최근에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인지 아니면 그냥 이 지구의 어떤 기후의 어떤 사이클의 한 과정인 건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쵸? 즉, 다시 말해서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자연의 어떤 변화인 건지 아니면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뭐 대체적으로는 인간의 활동의 어떤 활동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는요.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어구로 잘 붙습니다. 형용사 뒤에는요. 형용사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한 장치들로 요런 게 붙는다.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붙어서 형용사의 내용을 보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형용사 앞에는요. 부사가 붙어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겠고요. 자, 우리는요. 이걸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ssess라는 것은요. 단어 정리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가늠하다, 측정하다, 평가하다, 뭐 estimate나 evaluate 정도로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Giving people the latitude and flexibility to use their judgment and apply their talents rapidly accelerate progress. 자, 역시 수능에 나왔던 문장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보이나요? 뭐 해석은 될 수 있고 빠르게 동사 찾는 건 쉬웠는데 그래,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구문 지식은 있는데 어휘가 부족하면 해석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좀 막혔을까요? 뭐 flexibility, 융통성인데 그보다는 앞에 있는 latitude. 요 단어가 그래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위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latitude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위도가 아니라 자율재량, 자율성, 자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율재량 이런 단어고요. 얘랑 비슷한 단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leeway 또는 뭐 freedom 이런 것들입니다. 자, 만약에 이 단어의 의미를 몰랐다 한들 and 앞뒤에 연결된 단어는 어떨까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추론하시면서 이거 좀 버리시고 융통성으로만 해석을 해 나가도 대입하가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좀 구조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주는 것,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으로 쓰인 의미 덩어리가 상당히 길어요.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이만큼입니다. 자, 왜 그렇냐면 지금 and로 명사 두 개가 연결됐습니다. The latitude and flexibility. 다시 그 뒤에는요. 또 얘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구가 붙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찬찬히 해석해 볼게요. 자율재량과 융통성을 주는 것. 뭐할? 그들의 판단을 사용할,
판단 능력을 사용하고 그들의 재능, 스킬 정도의 의미겠죠?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rapidly accelerates progress. 빠르게 발전을 뭐한다? 가속시킨다. 자, accelerate 하면은 speed up 이죠? speed up. 자, 지금 동사 형태를 보세요. 구형태의 주어라 accelerates. 단수 형태의 동사로 표현해 놓은 것도 확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어떤 한 조직 내에 창의성 및 자율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창의성과 자율성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5번도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To think that you know something without actually knowing it is a serious mistake. 자, 뭐 의미 파악이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근데 구조를 또 따져보자고요. To think라는 이 준동사가 또 필요한 목적어 대절로 붙였습니다. 붙이면서 그 의미 덩어리가 길어진 것입니다. 자, 그 절이 끝나고 이렇게 단수 형태의 동사 is 앞에까지가 전체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생각하는 것, 뭐를 생각하는 것, you know something, 네가 뭔가를 안다고, 어떻게,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서 이렇게 해석되죠. 그거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is a serious mistake, 심각한 뭐다, 실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어떤 지식이나 안다고 착각하는 그 오만함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좀 색깔이 사라졌어요. 이제 조금 도전적이죠. 그죠? 빨리 먼저 한번 주어 찾아보시고 분석도 해보시고요. 해석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놓고 쌤이랑 같이 하자고요. 자, 6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도 좀 정리 정돈 좀 하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 부분에 ing나 to가 보인다. 그러면 자, 주어 자리에 구형태의 주어가 사용되었어 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요걸 좀 놓치고 왔어요. 앞에다 좀 정리를 하고 올까요, 여러분들? to랑 ing로 시작한다고 해서 꼭 주어는 아닙니다. 끝나는 지점에 동사가 보이지 않고 주절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 to 부정사는 부사적으로 쓰인 거고요. 그때는 하기 위해서 뭐뭐 하면 목적이나 조건 따위로 해석을 해줘야만 합니다. ing로 시작을 해서 끝나는 지점에 누가 나오는구나, 또 이렇게 주절이 나오는구나. 이때도 역시나 부사적인 느낌, 시간 이유로 해석을 합니다. 할 때 하면서 해서, 할 때 하면서 해서 이렇게요. 접속사 주어 동사 부사절을 압축시켜 놓은 의미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요, 단수 형태의 동사가 보인다면 주어로 쓰는 게 맞습니다. 빨리 의미 덩어리가 어디까지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닫았나요? 어디서 닫았나요? 여기까지요. 맞죠? 분석도 한번 해보자고요. 우선 이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분석의 중독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안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만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잘 된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considering, 고려하는 것, 뭐를요? 어떤 문제들을. 자, 어떻게요? in an appropriate context, 적절한 맥락 속에서, 이게 수식어가 되겠죠? 이게 어떨 거다? will help. 이게 동사죠. 자, 네가 뭐 하게 도와줄 거다. 그래요. 목적어 뒤에는요, 지금 목적어 보어로 to 부정사, to를 뺀 원형 부정사가 보이네요. 쭉 끝까지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목적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지저분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체크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요. 자, 네가 뭐 하게 돕는다. 정확하게 evaluate, 앞에 썼던 것 같은데요. assess, 평가하다. 뭐를요? The pros and cons. 의미가 많아요. 찬반, 양론,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이죠. 그쵸? 유불리, 뭐에 of a decision. 어떤 한 결정의 찬반, 양론,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appropriate 하면은 이게 적절한이란 뜻입니다. 의미를 한번 다른 단어 좀 바꿔볼까요? suitable, 뭐 right 또는 proper 요거죠. 그죠? 맥락을 뭐 해라? 헤아려라. 맥락 파악의 중요성을 지금 시사하는 문장입니다. evaluate는 뭐 설명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help는 준사역동사 help는 목적어 보어로 투부정사 되고 원형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자, to를 넣었으면 좀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 to를 빼면 직접적 도움을 주는 느낌, 이렇게만 참고로 알아두십니다. 자, 7번 문장의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자, 주어를 한번 셈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좋습니다. 이 책은 그래요. 주어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동사를 빨간색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셈도 해볼까요? 좋습니다. is passing large sum of wealth on to your children. 여기까지죠. 그리고는 비동사 is에 보인 good for them or right for society 이어지고 있네요. is가 동사인 거겠고요. 자, 뭐가 많은 양의 돈을 부를 재산을 누구에게 onto your children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good for them 그들에게 좋은 거냐 아니면 or right for society 사회에 바람직한 거냐. 뭐 사실 그렇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사회를 생각한다면 사회적 책무를 생각한다면 또 그럴 수만은 없잖아. 이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을 지금 이야기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빌 게이츠 씨는 뭐 0. 몇 %만 자녀들에게 주고 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는 거. 하지만 0. 몇 %를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부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8번. 자, 아이고 주어가 엄청 길어요. 자,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가 어디까지일까? 선생님도 찾아보니까요. 와우, 주어가 이렇게 길군요. 어디까지? 여기까지군요. 그죠? 자, 구문지식을 여러분 탑재했기 때문에 지금 찾는 건 잘 찾으셨어. 근데 해석이 되냐? 단어가 막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우선 raise awareness 뭐 하는 거? 인식을 높이다. 자, 알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인식을 높인다? 아이들 좀 깨닫게 한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전사 about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전사구가요. 이 전사구가 엄청 길었어. 지금 전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거야. and 뒤에 또 하나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요. 자, 아이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 아이들이 좀 깨닫게 하는 것, 뭐에 대해서? SNS의 특정한 어떤 성격, 특질, 그리고 potential, 잠재적이고 long-term impact, 장기적인 영향력, 뭐에? seemingly, 겉으로 보았을 때, 겉보기에 trivial act, 사소한 행동, 뭐 댓글, 사소한 댓글 뭐 하나 막 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것이 가져다주는 장기적인 어떤 영향력. 누군가는 계속 마음이 아플 수 있어. 그치? 쌤도 그래서 댓글 막아놨는데, 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것의 어떤, 중요성, 인식을 좀 깨닫게 하는 거, 요것과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다? It's crucial.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trivial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insignificant, unimportant, insignificant 또는 unimportant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반면에 반대말은 significant 또는 important 정도가 되겠고요. 좋습니다. 9번. To conquer oneself is the best and noblest victory. To be vanquished by one's own nature
is the worst and most ignoble defeat. 자, 이 세미콜론은 접속사 역할인데요. 여기서는 순접일까요? 역접일까요? 지금 보면 앞문장, 뒷문장의 어구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때요? 차이가 나죠? 역접의 어떤 의도의 접속사인 것 같습니다. 접속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요거였죠. 그쵸?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To conquer oneself is the best and noblest victory.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이기는 것. 최고의 가장 고귀한 승리다. 하지만 to be vanquished by one's own nature? 스스로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정복당하는 거. 자기의 본성에 의해서 패배당하는 거. 즉 자기 어떤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막 타협하고 나약해가지고 정신력 멘탈이 약해서 그치? 그래서 패배당하는 것이 is the worst and most ignoble defeat. 최악의 가장 어떤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패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vanquish는 conquer 이 정도의 의미인 겁니다. 또는 control 정도의 의미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C로 가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서 어법이 맞는 것. 투자입니다. investing, investment. 둘 다 투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앞에 것과 뒤에 거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의미는 같은데 성격이 다릅니다. investing은 동명사죠. 동사적 성질이 있고요. investment는 사전에 있는 단어, 명사입니다. 둘은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요. 동명사는 동사적 성질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목적어, 수식어구 따위들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investing입니다. 그러면 이런 누구는요? 명사는요. 필요한 목적어를 붙일 때는요.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동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요. 얘는요. 명사니까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기적으로 뭐 하는 거? 투자하는 거. 뭐에? In learning opportunities. 학습 기회에 투자하는 것. 여기까지가 주어죠. 조심하세요. 얘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가 통째로 주어인 겁니다. 단수 취급에서 is입니다. 뭐다? One of the greatest gifts. 갑자기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붙네 관계사절입니다. You can give yourself. 너가 너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써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기계발, 지속적인 학습이 개인의 성장과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가 되겠죠? 11번입니다. Having a large vocabulary makes reading more enjoyable. Increases the range of materials that you can explore. 자, 행위의 내용을 주어로 표현한 동명사구 주어 여기까지죠. 그리고는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됐습니다. 차례대로 makes and increases 이렇게 되겠죠. 독서를 어떻게 만들고 독서를 좀 더 즐겁게 만들어 주고요. 또한 증가시켜 줍니다. 학습 자료의 범위를요. 어떤 학습 자료냐면요. That you can explore.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탐색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뭐 해준대? 넓혀준대. 즉 어휘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어휘가 받쳐주면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확대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내가 막 일본어도 알고 중국어 어휘도 알아. 그러면 막 일본어로 써있는 책도 읽을 수 있고 중국어로 써있는 책도 읽을 수 있고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좋습니다. 12번입니다. To say that AI will start doing what it wants for its own purposes is or are like saying a calculator will start making its own calculations. 옆에 AI 로봇 같은 애가 보이네요. 그쵸? 이 예문은 좀 이제는 안 맞는 내용 같아요.
자, 우선 내용 파악부터 해볼까요? To say that. To say의 목적으로 대절 붙었습니다. 끝나는 지점에 당연히 단수 형태의 동사가 표현이 돼야 되겠죠. 구절 형태 주어는 단수 취급이니까. 말하는 것, 뭐라고? AI가 시작할 거라고 뭐 하는 것을 doing, 행하는 것, 시작할 거라고. What it wants for, 그것이 원하는 바를 시작할 거라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AI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 시작할 거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be like, 뭐뭐와 같다. 이거죠. 전치사 뒤라요. 이렇게 ing를 표현해 놨습니다. 뭐뭐와 같다. 뭐라고 말하는 것과 같냐면 여기 뒤에는 대생략되어 있네요. 계산기가 시작할 거다. 뭐 하는 것을 스스로의 계산을 시작할 거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대. 자, 뭐 이거는 사실 AI가 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사고하고 또는 인간의 어떤 설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인간의 어떤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막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게 될 것을 그런 어떤 능력을 AI가 갖게 될 거라는 것을 터무니없는 소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말인데요. 아니죠. AI 진짜 무섭죠, 요즘에요. 그죠?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자, 이분이 말했을 당시에는 AI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요. 뒤를 해석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계산기가 스스로 계산을 막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는 AI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시작할 일은 없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니에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닛 1 상당히 길었네요. 자, 만만치 않죠? 단어 학습해 두셔야 되고요. 문장 속에 들어있는 함축적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세세히 좀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좋습니다. 유닛 1 이렇게 마치겠습니다.